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2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금융설계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166쪽 학습지 79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으로는 자산관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는 없지만은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설계, 이런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애주기 곡선, 그 그래프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했는데, 자산관리, 이 자산이란 말은 뭐냐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산. 그래서 눈에 띄는 유형의 재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형의 재산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한, 그죠, 금융자산의 관리를 의미하지만은, 이게 좁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등 개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자산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자산관리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왜 자산관리가 필요할까? 그것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에 맞춰서 어떤 재산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과 저축과 소비가 이런 계획에 맞춰서 어떤 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 생활 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년을 60으로 보면은, 근데 평균 수명이 보통 지금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80세를 넘기고 있죠. 그래서 20여 년 동안의 어떤 노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 의미를 담게 됐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자산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미래 예상되는 지출과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갑자기 아프다든지 또는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계획성이 있는, 그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면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라든지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저축과 그다음에 투자, 이렇게 두 개를 들 수 있겠네요. 저축과 투자. 자, 그러면은 자, 교과서 167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노력은 왜 필요할까?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할까? 이 말이 되겠네요. 자, 먼저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점점 길어지는 은퇴 이후의 삶, 이게 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보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2010년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2010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느냐. 남자는 77.2세, 여자는 84.1세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2017년 우리나라는 남녀 통틀어서 기대 수명이 2017년에 82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82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지금 현재 태어난 아이들은 더 이러한 기대 수명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평균 정년을 보면은 50대 후반 이렇게 요 나이 때면은 평균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은퇴하는 나이와 그 다음에 노후에 살아갈 그런 기간이 점점 그런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각 시기별로 어떤 이런 자산 관리, 어떤 생애 주기에 따른 어떤 금융 설계나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특히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은 여기 여기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 그 가구들을 잘 사는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사람, 딱 중간에 오는 가구가 있겠죠. 만약에 이 중간에 오는 가구가 어,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400만 원의 절반, 그러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2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이 안 되는 가구를 바로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하고 전체 가구에서 그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은 이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층에 대한 노인층의 어떤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한 그런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은퇴 후에 살아갈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자, 요 내용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금융 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 까먹지 않을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별로 없겠죠. 투자의 위험 요소가 많을수록 그 투자 수단의 안전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까먹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안전성. 보통 예금이 안전성이 높겠죠. 은행에 넣어두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떤 투자 대비 높은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도. 자, 이게 수익성이 되겠죠. 수익률이 높을수록 금융 위험성이 크거나 유동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보통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상품이 수익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은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어떤 어, 경우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필요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유동성이 높은 건 뭐가 될까요? 바로 예금과 같은 거, 뭐 그런 상품들이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자산관리 기본 원칙을 보면은 안전성은 어떤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유동성은 현금으로 전할 수 있는 정도, 황금성이라고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합리적인 자산관리는 투자의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품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수익성만 생각해서 여기에 올인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올인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투자의 어떤 원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분산 투자와 관련돼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로는 바로 이런 말이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란 말이 뭐냐면은, 자, 이 서류 가방이나 자료 수집처를 의미하는데, 금융에서는, 어,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투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수익성과 안전성 또는 유동성 이런 것들을 모두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상품을 골고루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종류와 특징을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예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회사에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뭐 저기 월급 통장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예금, 정기 예금이나 또는 정기 적금 이런 것들. 자, 이런 예금의 특징을 보면 이건 뭘까요? 안전성은 굉장히 높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죠. 예금은.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높죠. 왜냐하면은 예금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이라도 해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현금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유동성은 높지만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예금 이자가 1%대나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익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주식은 기업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회사 소유권 일부를 준다는 거. 이게 주식이죠, 바로. 자, 이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